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5월 5일 러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러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발트해서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마치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발트해 연안 칼리닌그라드에서 핵탄두 미사일 모의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군이 칼리닌그라드 서쪽 지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가상 적국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소, 비행장, 그리고 기반시설, 군사장비 등을 모방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연습했습니다. 모의 발사 후 보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는 기동 훈련과 방사능,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칼리닌그라드는 경기도 면적의 약 1.5배이고요. 러시아 전체 면적의 0.1%라고 합니다. 인구는 102만 명이나 된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배치에 대한 자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TV 화면에선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일로가 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런 끔찍한 무기들이 사용돼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2007년도부터 전쟁이나 역사에 관한 사이트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전자기기 및 통신을 마비시키는 EMP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를 조절하는 미국의 하프 같은 무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공상소설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 그런 시기 때부터 저는 그러한 전쟁 무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정보 역시도 상당하게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전쟁이 빨리 끝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들이 빨리 종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빨리 끝나겠다는 의견들은 의견일 뿐이고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소식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장성 10명 이상 전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좌표를 찍어줬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군들이 다수 전사한 데는 미국의 정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미국 뉴욕 타임스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달여간 10명 이상의 러시아 장성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러시아 장군 1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군 동향과 관련한 실시간 군사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작전 계획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 커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언론에 공개되고 뉴스나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리 5년 전에 이번 전쟁을 예측한 피터 자이하는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들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미래와 나토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제재의 목표가 전쟁을 막고 러시아를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절대적인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더라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든 아니든 그것조차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러시아인들의 관점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유라시아 중부에서 불안정할 것이고 이미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자, 얼만큼 대가를 치렀는지 그 기준 역시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러시아의 지도자나 지도부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중간에 아무런 성과 없이 멈추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에 이런 물리적인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중요하고 러시아의 입장 역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단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도드린 내용처럼 몰도바 역시도 러시아는 새로운 타격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슬픔과 눈물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언제 끝날 것이라는 예측조차 저는 하기가 싫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